챕터 1.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워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통은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는 상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실의 괴로움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생의 본질을 고통으로 보고 이 고통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정의하며 이 의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은 결국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괴로움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의 괴로움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집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재산,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 등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없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실을 가정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상실의 개념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안정된 직장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삶의 고통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상실의 괴로움은 우리가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우고 이를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2.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으며 때로는 후회라는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을 고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은 종종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후회가 주는 고통은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는 나 자신과 삶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며 그 간극은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인해 생긴 후회는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이러한 후회는 종종 자책으로 이어지며 이는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으면 행복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불행한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의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후회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후회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고난과 압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행복의 순간을 깨닫고 과거의 행복이 현재의 불행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이며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짧고 고통은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후회와 고통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3. 고통과 후회의 본질.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후회는 그 불행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으로 이러한 감정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좌절을 겪을 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본질을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없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워라라고 말하며 고통을 통해 얻는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후회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회는 과거의 선택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회는 종종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들고 이는 다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후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통한 성장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강한 교훈을 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비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통과 상실 후의 기분 전환을 통해 후회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비드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후회 대신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고통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후회를 극복하고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념이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며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후회를 줄이고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후회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후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챕터 4. 1. 고통의 필요성과 존재의 의미.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하며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과 존재의 의미. 고통은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다면 그 가치는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고통이 없던 시절을 상상해보면 우리는 권태와 무기력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며 이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3. 고통을 통한 성장. 고통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고통을 피하는 현대인. 현대 사회에서는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의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5. 고통의 가치 재발견. 고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해보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존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챕터 5. 고통이 행복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 인간의 삶에서 고통과 행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비유하며 고통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이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고통이 없던 시절을 회상할 때 우리는 그때 행복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은 우리에게 행복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또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며 고통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극단의 고통은 행복, 건강,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과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고통이 없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6. 불행과 고통, 행복의 필수 조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불행과 고통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사실은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이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즐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행복은 고통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고통이 없이는 행복도 존재할 수 없으며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과 행복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불행이 닥쳤을 때 그로 인해 작은 근심은 잊혀지게 됩니다. 이는 큰 그늘이 작은 그늘을 덮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상대적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통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상기시킵니다.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고통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며 평화와 행복은 그저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챕터 7.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 쇼펜하우어의 통찰. 인생을 연극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각 단계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년 시절은 극장과 같으며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이 펼쳐질 연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모른 채 선고받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대는 성인이 되면서 점차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할지 불행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전개에서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 찾아올지 혹은 영원히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으며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챕터 8. 인생의 허망함과 고통의 의미.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고통과 허망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아픔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과 허무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공연 기간이 짧고 결국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자각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특히 생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갈망하던 사랑과 행복이 한낱 망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하며 행복은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고통이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줍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의 의미는 단순히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큰 야망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욕망이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단조롭고 작은 것들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가족과의 시간 등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행복의 순간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고통을 피하는 삶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9.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자각. 인생은 누구에게나 허망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허망하게 끝나고 말죠. 이러한 자각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더욱 확실해지며 우리는 사랑, 우정, 성공, 명예, 권력에 대한 탐닉이 허망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허망함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하며 인간의 욕망이 결국에는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허망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며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허망함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 사랑과 우정의 허망함이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랑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과 우정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과 명예의 허망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성공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가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공과 명예가 허망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살아볼 수 있는 연극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인식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허망함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허망함을 통한 자아 성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허망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은 허망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망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허망함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자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허망함을 통해 사랑, 우정, 성공, 명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10. 생의 목표. 괴로움의 극복.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괴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괴로움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이나 감정적 불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혹은 잃었을 때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고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괴로움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실수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수는 괴로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괴로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해보면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괴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범하게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생 내내 해야 할 일입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고통 없는 평온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챕터 11. 쾌락과 고통. 진정한 행복의 의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디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쾌락을 목표로 삼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현재 고통이나 권태가 없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괴로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거나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실천으로는 명상이나 운동이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운동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괴로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괴로움을 잘 견디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쾌락이 아닌 괴로움을 잘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잘 견디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챕터 12. 욕망의 억제가 가져오는 진정한 행복. 인간은 본질적으로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커지면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삶에서 추구하는 쾌락과 행복은 때때로 역설적으로 작용합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동안 현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오히려 불행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욕망의 억제는 단순한 자제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지혜롭게 다스릴 때 우리는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욕망을 억제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줄이면 그 대신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연을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은 결국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큰 야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실망과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불행과 후회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재산을 모으더라도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욕망의 억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챕터 13. 1. 단조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 단조로운 삶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삶 속에서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조로운 삶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조로운 삶이란 복잡한 욕망과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것들에 매료되어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마당에서 꽃을 바라보는 것, 또는 혼자서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행복과 깨달음의 관계.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쾌락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쾌락보다 지혜를, 행복보다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단조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더 깊은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3. 일상 속의 작은 행복.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또는 혼자서 음악을 듣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4. 좁은 시야의 중요성. 넓은 시야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지만 그만큼 걱정과 불안도 증가합니다. 반면 좁은 시야에서 단순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삶은 이러한 집중력을 키워주며 우리의 정신적인 소양을 높여줍니다. 5. 정신적인 소양과 권태 극복.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정신적인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권태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권태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단조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단조로운 삶을 위한 실천 방법. 단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단조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14. 1. 고독을 통한 진정한 자아 탐구. 고독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독을 즐기는 사람만이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독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고독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에 대한 철학.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독이 개인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고독과 자아 탐구의 관계. 고독은 자아 탐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4. 고독을 통한 창조성과 생산성. 고독은 창조성과 생산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고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5. 고독을 즐기는 방법. 고독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고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고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자아 탐구와 창조성을 촉진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통한 진정한 자아 탐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